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월화의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혹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란 씨, 올해 65세분의 사연입니다. 영란 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서두른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왜, 어떤 마음으로 재혼을 결정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란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영란입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투병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정적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만져봤는데 차갑고 텅 빈 이불만 느껴졌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었어요. TV를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나중에는 둘이서 잘 살자고 마음먹었죠. 남편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혼자 남으니 자식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켜지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귀신 소리처럼 무섭게 느껴졌죠. 한 번은 새벽 2시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하는 소리였는데 누가 문을 여는 것 같았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나중에 보니 바람에 신문이 날아온 소리였는데 그날 밤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밤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강도가 오면? 불이 나면?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다 켜놓고 잤어요. 거실 불, 부엌 불, 화장실 불까지 전부 켜놓고 TV도 틀어놨죠.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친구 정희가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집에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밖에 좀 나와.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정희가 자기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떤다면서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계속 권해서 결국 한번 가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7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다들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 가는 날이라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차도 따라주고 과자도 권하고.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녀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발을 헛디디면서 뒤로 넘어갔죠. 쾅 마이너스.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갑고 뒤통수는 지끈거렸죠. 손목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들어왔으니까 5시간 넘게 기절해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뒤통수에 혹이 커다랗게 올라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뇌출혈이었다면 나는 여기서 죽었을 거라는 걸요. 5시간 넘게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고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고 뇌진탕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일주일 후 부녀회 모임이 있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서 나갔습니다. 정희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욕실에서 넘어진 것, 5시간 기절해 있던 것, 병원에 갔던 것. 정희가 깜짝 놀라며 걱정했어요. 영란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혼자 살면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정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모임에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혼자 앓았다고 했어요. 또 한 분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했죠. 다들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정희랑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아,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재혼? 무슨 소리야?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요즘 재혼 많이 하잖아.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하고 깨달았어요. 맞아, 재혼을 하면 되잖아. 그럼 밤에도 안 무섭고 아파도 옆에 사람이 있고 혼자 죽을 일도 없잖아. 그날부터 재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녀회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강민수라는 분이었는데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인자해 보였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강민수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운데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과를 먹는 시간에 강민수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할 때 못 들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분도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죠.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수 씨는 3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죠. 저도 혼자 사는데 밤에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라도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려고요. 공감이 됐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부녀회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강민수 씨는 늘 저를 찾아와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 씨,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모임 말고 따로요. 순간 당황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아내가 자꾸 돈을 쓰더라고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골프 회원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엔 도가 지나쳐서 다퉜어요. 결국 이혼했죠.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것,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외로운 것. 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밤만 되면 텅 빈 집이 무덤 같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됐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무서움, 서러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감정들이었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강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배려심도 많고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줬죠. 2달쯤 만났을 때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란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정말 좋은데 솔직히 불편하지 않아요? 나이도 있는데 연애하듯 만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어색하긴 했죠.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재혼하는 건 어때요? 떳떳하게 같이 살면 서로 훨씬 편하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혼. 정희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다고. 맞아요. 강민수 씨랑 결혼하면 밤에 안 무섭고 아파도 옆에 사람이 있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강민수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특히 정희는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정희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수 씨랑 재혼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정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좋아하기는커녕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영란아, 강민수 씨 얼마나 알고 재혼한다는 거야? 2달 정도 만났다고 했더니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2달?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영란아,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알아. 재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정의 말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축하해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혼자 사는 거 무서운 거 언니도 알잖아. 같이 살면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재혼하는 건 위험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최소한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걱정 마. 나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와 사이가 좀 어색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강민수 씨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강민수 씨와 재혼하기로 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죠. 정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영란아, 제발 좀 더 시간을 가져. 강민수 씨에 대해 너무 모르잖아.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더 알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사람은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언니 걱정 마.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드디어 혼인신고 하는 날이 됐어.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강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식 부부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밤에 무섭지 않겠구나.
그날부터 강민수 씨가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역시 재혼 잘했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편이 친구 돕겠다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돈을 줬습니다. 강민수 씨가 고맙다며 곧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주 후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또 미안한데 이번엔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1,00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번엔 좀 이상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 수술비로 500만 원 빌려준 게 생각났거든요. 여보, 저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아요? 강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친구가 아직 퇴원을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뭔가 깨름칙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외출이었어요. 강민수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출을 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왔어요. 오늘도 당구 쳐요? 이번엔 골프 연습장 갔다 왔어요. 매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신혼인데 이렇게 자주 밖에 나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여보, 친구분들 한번 소개시켜줘요.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강민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다 남자친구들이라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는 게 편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어색했어요. 세 번째는 전화였습니다. 강민수 씨 휴대폰으로 전화가 자주 왔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받더라고요. 한 번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있는 걸 보더니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누구 전화예요? 전화를 끊고 들어온 강민수 씨에게 물었더니 사업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은퇴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가끔 연락해요.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강민수 씨가 씻는 동안 휴대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문득 휴대폰을 들어봤습니다. 잠금이 돼 있었죠.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그런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연이라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사랑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자? 사랑해? 이게 무슨 소리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강민수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지? 왜 사랑한다고 했지?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친척일 거야. 조카 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수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저녁 먹고 올게요. 나가려는 강민수 씨를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혹시 만나는 여자 있어요? 강민수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어젯밤에 휴대폰 알림 봤어요. 미연이라는 여자가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던데요. 강민수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옛날에 알던 후배예요. 장난으로 그런 말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장난이요? 그럼 왜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요?
왜 친구들 소개도 안 시켜줘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민수 씨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요?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요?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여보, 휴대폰 좀 봐도 돼요? 왜 남의 휴대폰을 봐요? 프라이버시도 없어요? 남편 휴대폰 보는 게 왜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숨길 게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강민수 씨가 한숨을 쉬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그날 오후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돈 빌려달라는 것, 자주 외출하는 것, 여자 문자 받은 것.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란아, 내가 뭐라고 했어? 좀 더 알아보라고 했잖아. 언니, 이제 어떡해요? 벌써 결혼했는데.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대로 알아봐. 강민수 씨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전화를 끊고 결심했어요. 제대로 알아보기로요. 다음 날 강민수 씨가 외출한 사이 집을 뒤졌어요. 서랍장, 옷장, 책상.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옷장 구석에서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법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투자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 강민수 씨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사기? 5억? 다른 서류들도 봤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은행 압류 통지서. 강민수 씨는 빚쟁이였어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재혼을 서둘렀는지, 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했는지.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강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수 씨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당신이 설명해야죠. 사기죄, 5억 빈. 이게 다 뭐예요? 강민수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대답해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제야 강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타이밍? 거짓말하지 마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잖아요. 강민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재혼까지 하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영란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사랑? 미연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그 여자도 사랑해요? 강민수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영란 씨,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면 제대로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 배신감, 자책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정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그날 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영란아, 울지 마.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언니, 나 정말 바보 같아. 왜 언니 말을 안 들었을까? 정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빚이 많으니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게 좋겠어요. 사기 결혼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어요. 강민수 씨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강민수 씨는 초라해 보였어요. 재판은 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났죠. 빌려준 돈 1,500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지만 강민수 씨한테 돈이 없어서 받기는 힘들 거라고 했어요. 결국 1,500만 원은 날렸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죠.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예전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영란아,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정신 차렸어.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란아,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재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거. 정희가 빙그레 웃었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재혼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왜 어떻게 재혼하느냐가 중요해. 외로워서 무서워서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정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영란아, 주변 사람들 말도 들어야 해.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말은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 말 안 듣고 고집 부렸어. 정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된 거지.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해봤어요. 강민수 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건데 뭐가 달라졌을까? 혼자 사는 건 여전히 무섭고 외로워요. 밤에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재혼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알림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자동으로 119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손목에 차는 기기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훨씬 안심이 됐어요. 두 번째로 정희랑 매일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확인하러 오기로 했죠. 세 번째로 부녀회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소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니까 덜 외로웠습니다. 네 번째로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서 붓글씨를 배우니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지만 예전처럼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안전장치도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했죠. 어느 날 서예 학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정호 씨라는 분이었는데 68세였습니다. 부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자식은 딸이 둘 있는데 다 출가해서 멀리 산다고 했죠. 이정호 씨는 강민수 씨와 달랐어요.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고 저한테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서예 학원에서 얼굴만 보다가 어느 날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이번엔 신중했어요. 바로 좋다고 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집에 와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서예 학원에서 만난 남자분이 차 마시자고 하는데 어떡해? 정희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이정호 씨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봐. 근데 조심해. 천천히 알아가. 다음 주에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정호 씨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지금은 뭐 하며 지내는지. 거짓말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것,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것, 그리고 강민수 씨와 있었던 일도 다 이야기했어요. 이정호 씨가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큰 피해 보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 때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천천히 만나며 알아갔습니다. 이정호 씨 딸들도 만났어요. 친구들도 소개받았고 살아온 이야기도 자세히 들었죠. 이정호 씨도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희도 만났고 부녀회 사람들도 만났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이정호 씨 괜찮은 사람 같아. 강민수 씨랑은 완전히 달라. 1년을 만난 후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란 씨, 우리 재혼 생각해 볼까요? 물론 급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저도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첫째, 혼인신고 전에 재산 상태를 서로 투명하게 공개해요. 둘째, 각자 자식들 동의를 받아요. 셋째, 최소 6개월은 더 만나보고 결정해요. 이정호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6개월을 더 만났어요. 그동안 서로 재산 상태도 확인했고 자식들 동의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이정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강민수 씨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했어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었어요. 이정호 씨는 숨기는 게 없었거든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정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을 덜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왜 어떻게 재혼하느냐입니다. 첫째, 외로움이나 두려움만으로 재혼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선택의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외롭다고 급하게 재혼하면 저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응급 알림 서비스, 정기적인 안부 전화, 모임 참여, 취미 생활. 방법은 많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과거도 알아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자식들도 만나보세요. 재산 상태도 확인하세요. 빚이 있는지 사기 전과가 있는지. 불편하더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세요.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말은 귀담아 들으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의 말을 들었더라면 강민수 씨한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넷째, 경제적 안전망을 지키세요. 재혼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배우자와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독립적인 경제권을 유지하세요. 특히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혼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끼리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외로워서 무서워서 급해서 하는 재혼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재혼은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강민수 씨와의 실패를 통해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와의 성공적인 재혼을 통해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김영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란 씨는 처음에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경고도 무시하고 상대방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서둘렀죠. 그 결과 사기꾼을 만나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이정호 씨와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영란 씨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외로움과 두려움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둘,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최소 1년은 만나보세요. 셋,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넷, 경제적 안전망은 끝까지 지키세요. 다섯,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노년의 재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재혼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급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고 확신이 들어서 혼자 살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재혼은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아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